안녕하세요 고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근호를 포함한 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형태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어떻게 이 둘을 동시에 진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생각열기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두 학생의 대화를 읽고 2루트 7 더하기 3루트 7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추측해 보자 라고 되어 있죠. 대화를 보면 영철아, 2루트 7 더하기 3루트 7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했더니 영철이가 2a 더하기 3a는 5a인 것과 원리가 같다. 이유는 2루트 7은 루트 7이 2개 있는 거다. 이 말의 의미는 루트 7 더하기 루트 7이다. 이런 의미고요. 3루트 7은 루트 7이 3개가 더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하게 되면 루트 7은 모두 몇 개 있는 걸까 하고 이야기를 다시 되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름을 모르는 이 여학생이 또 한 번 깨달음을 통해서 탁자를 두드리고 있죠. 아, 루트 7이 모두 5개 있으니까 2루트 7 더하기 3루트 7을 계산하면 5루트 7이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은 위에서 봤던 생각열기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근호 안의 수가 같은 부분을 하나의 문자처럼 생각을 한다. 앞서 본 것처럼 2a 더하기 3a를 5a로 인식했던 것처럼 2루트 7 더하기 3루트 7을 5루트 7로 인식을 하자, 이런 말이에요. a를 2개 더한다, a를 3개 더한다. 다 더하게 되면 a가 5개가 더해지는 거다. 마찬가지 방식이더라. 그런 의미였죠. 자, 예를 들어서 5루트 3과 루트 3을 5번 더한 것과 2루트 3, 루트 3을 2번 더한 것은 루트 3을 7번 더한 것과 같고, 5루트 3에서 2루트 3을 뺀 것은 5개의 루트 3에서 2개의 루트 3을 덜어냈기 때문에 3루트 3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이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과 뺄셈은 다항식의 덧셈 뺄셈에서 동류항끼리 모아서 계산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즉 동류항 정리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래도 보면 서로 다른 문자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2B를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루트 2와 루트 3은 더 이상 더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더해질 수가 없다. 그런데 루트 2 더하기 루트 8, 이건 더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단순하게 제곱근 안쪽 숫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2와 3으로 서로 다르니까 이건 간단하게 할 수 없다.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2와 8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 없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느냐? 앞서 배웠던 곱셈에서의 원리를 잘 생각을 해보면 루트 8은 루트 4 곱하기 루트 2가 되고요. 루트 4는 다시 2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루트 8을 이루고 있는 기본이 되는 무리수는 루트 2인 것이었죠. 따라서 이제는 루트 2 더하기 루트 8을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로 고쳐 생각할 수 있으니 이때 계산값은 3 루트 2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곱근 안쪽의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수는 없더라. 그러므로 이 루트 8을 2 루트 2로 고치는 작업, 그 기본이 되는 무리수가 무엇인지 곱셈이면 곱셈, 나눗셈이면 나눗셈 고쳐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덧셈 뺄셈에 비하여 먼저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배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자, A가 B보다 큰, 그리고 모두 다 양수입니다. 앞서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된다는 것 배웠죠. 그런데 또 하나 많이 착각하는 것이 루트 A와 루트 B를 더하면 루트 A 더하기 B가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루트 1 더하기 루트 1, 1 더하기 1이죠. 왼쪽은 2인데
루트 1 더하기 1로 쓰면 오른쪽은 루트 2가 되니까 이 둘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 아래 예에서 본 것처럼 곱셈은 제곱근을 통합할 수 있지만 덧셈이나 뺄셈은 제곱근을 통합해서 나타낼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는 친구들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주의 두 번째 사항, 앞서 봤던 건 주의 첫 번째 사항이에요. 자,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의 덧셈은 유리수의 덧셈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더할 때 순서를 더 바꾸는 것과 연산하는 순서 자체를 바꾸는 것 다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1번과 2번을 보면 루트 3과 루트 5가 순서와 상관없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럼 이때 루트 3은 루트 3끼리 더하고 루트 5는 루트 5끼리 더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1번은 마이너스 2 루트 3과 루트 3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요. 3 루트 5와 4 루트 5의 합은 7 루트 5가 된다.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거든요. 두 번째 3 더하기 루트 2 뒤쪽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루트 2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로 루트 2와 2 루트 2를 더해서 3 루트 2로 써주면 됩니다. 자, 다시 강조를 할게요. 실수의 덧셈, 뺄셈 역시 유리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서 연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근호를 포함한 식의 덧셈, 뺄셈에서 양수 A, B에 대하여 위에서 봤던 주의 1번 있죠? 주의 1번과 같은 형태는 즉 루트 A제곱 B의 형태는 A 루트 B와 같이 간단하게 한다. 그 기초가 되는 무리수가 무언지를 찾아낸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분수로 표현이 되는 형태라면 유리화를 해서 기초가 되는 형태가 무엇인지를 찾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보고요. 문제를 풀어가면서 몇 가지 좀 풀어가면서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예제 1번입니다. 루트 27 마이너스 루트 12 더하기 루트 3분의 2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수의 경우는 2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에 대하여 27은 3의 세제곱, 소인수분해 해야겠죠. 12는 2제곱 곱하기 3으로 고친 다음에 거듭 제곱이 될 수 있는 부분만큼은 따로 덜어내려고 해요. 무슨 뜻인가 하면 루트 27은 루트 3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뗄 수 있죠. 27이 3을 3번 곱한 값이니까 2번 곱한 것, 그리고 하나짜리, 거듭 제곱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 즉 제곱수가 되는 부분만큼은 따로 덜어내면 3 루트 3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루트 12는 루트 2제곱 곱하기 루트 3으로 뗄 수 있죠. 앞부분이 바로 2가 될 테니 2 루트 3으로 고쳐서 계산을 한다. 그 다음 루트 3분의 2입니다. 루트 3분의 2는 유리화되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도 어떤 무리수 곱하기 얼마의 형태로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똑같이 분모에 있는 루트 3을 곱해서 분모를 3이 되게 만들어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기를 하겠다. 이 표기는 루트 3과 3분의 2의 곱이에요. 루트 3 곱하기 3분의 2. 여기서 3분의 2 루트 3이라고 썼죠.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트 3이 3개가 있는데 2개를 덜어내고 거기에 3분의 2개만큼을 더하는 것이다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 전체는 3분의 5 루트 3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은 예제 문제 하나를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문제 1번, 2번, 3번, 1번 문제들을 따로따로 한번 더 추가해서 풀어보려고 해요. 나머지 것들은 이후 풀이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1번을 보면 루트 2가 3개, 루트 2가 5개. 그러면 루트 2가 8개가 있겠구나.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하죠. 2번에 1번입니다. 루트 2로 포함된 항, 루트 3으로 포함된 항, 이 둘은 더 이상 간단하게 나타낼 수 없어요. 따라서
문자 A와 문자 B처럼 A는 A끼리 B는 B끼리 계산했던 것처럼 루트 2로 나타나는 것과 루트 3으로 나타나는 것을 각각 따로따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루트 2와 3루트 2를 더하면 7루트 2가 되고 5루트 3에서 4루트 3을 빼면 루트 3이 된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위에서 봤던 예제와 유사하죠. 루트 12 앞에서 봤어요. 2 루트 3이었어요. 루트 27 이것도 봤죠. 3 루트 3입니다. 루트 48은 뭘까? 48을 2로 나누면 24가 되고요. 또다시 2로 나누면 12가 되고 2로 나누면 6이 되고 또 2로 나누면 3이 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2가 총 4개 곱해져 있고 거기에 3이 하나 있더라. 즉 2를 두 번 곱한 값 4의 제곱 곱하기 3의 형태이기 때문에 루트 48은 4 루트 3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 다 루트 3의 몇 배 형태로 나타났으니 2개에서 4개를 더하면 6개, 거기서 3개를 빼면 남는 값, 정리된 값은 3 루트 3임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 4번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좀 줄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32제곱미터, 16제곱미터, 8제곱미터인 세 개의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붙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꽃밭의 둘레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둘레 길이를 구한다. 자, 둘레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인데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선을 이렇게 연장을 한 거예요. 자, 세로 그은 점선이 보이죠? 이 점선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 두 번째 학습할 내용은 뺄셈을 이용하여 실수의 대소는 어떻게 비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 열기 역시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실수 A, B가 다음과 같다. 가로로 보이는 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일 때 B는 4. A가 마이너스 3일 때 B는 마이너스 3. A가 마이너스 4일 때 B는 6, 마이너스 6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알맞은 숫자들을 차례대로 써보자. 한 단계 한 단계 지나가면서 또 네모칸 안에는 부등호 또는 등호를 써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기억, A에서 B를 뺍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를 뺐으니 이 결과는 마이너스 6이죠. 두 번째 니은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3을 뺐습니다. 이건 0이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6을 뺐더니 이번에는 2가 되네요. 기억은 음수였죠. 두 번째, 0이고요. 디귿, 양수입니다. 음수와 0과 양수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A-B는 0보다 작고 두 번째, 니은의 A-B는 0과 같고 디귿, 세 번째 A-B는 0보다 큰 거예요. 자, 그런데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다는 건 A보다 덜어내는 B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도 마이너스 2와 4를 비교해보면 B가 A보다 큽니다. 두 번째, A에서 B를 뺐더니 0이더라. 원래 있던 것과 덜어낸 것이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 같죠? 이제 마지막은 똑같은 이유로 A가 B보다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이 뒤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네모 박스입니다.
a-b가 0보다 작으면 즉 덜어내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b가 더 크다. a-b가 0이 된다면 원래 있던 a랑 덜어내려고 하는 b랑 크기가 같은 거다. a-b가 양수라면 원래 있던 a가 b보다 더 크기 때문에 무언가 남아있는 거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정리가 되더라. 이 정리된 내용이 바로 아래에 보이는 실수의 대소관계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기초가 됩니다. 그럼 위쪽 설명은 무엇이 하나 더 붙었느냐? 여기 사이에 보이는 이 내용들이에요. 자, 맨 처음에 있던 a-b가 0보다 크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를 앞서 유리수에서는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동호 방향은 변함없다. 그런데 실수에서도 무리수에서도 똑같았으니까 이걸 확대하여 실수에서도 똑같은 값을 부등식의 양변에 더하거나 빼더라도 부동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똑같이 b를 더했더니 얻어진 결과입니다. 등호일 때도 당연하고요. 세 번째 부등호일 때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다음 내용으로 그럼 한번 가볼게요. 이제 이것 이용해서 예제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 더하기 루트 2와 루트 2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클까? 한쪽에서 나머지 한쪽을 뺍니다. 왼쪽에 있는 1 더하기 루트 2에서 2를 뺀 거예요. 뺐더니 루트 2 마이너스 1로 식이 정리가 되었죠. 숫자가. 루트 2 마이너스 1인데 1은 루트 1이니까 루트 2와 루트 1은 둘 다 양수이고 2가 1보다 큰 숫자이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부동호 방향이 유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 더하기 루트 2가 2보다 더 크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3 마이너스 루트 3과 1 플러스 루트 3을 비교를 합니다. 3 마이너스 루트 3에서 1 플러스 루트 3을 뺍니다. 3에서 1을 빼면 2가 남고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마이너스 루트 3을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에요. 자, 그리고 2는 루트 4로 고칠 수 있고요. 2 루트 3은 앞서 루트 12가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루트 4보다 루트 12가 크기 때문에 덜어내는 값이 크기 때문에 0보다 작을 거다. 그럼 이번에는 1 더하기 루트 3이 3 마이너스 루트 3보다 더 크다고 하는 것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처럼 두 개의 숫자를 비교를 할 때 한 숫자에서 나머지 한 숫자를 뺀 결과가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 이걸 문제로 응용해서 풀어봅시다. 그것이 다음 페이지 문제 1번과 2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글와글 수학활동을 볼게요. 수민이와 진우가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을 합니다. 각각 도착한 지점이 어떻게 되느냐? 수민이 보세요. 깃발에 적힌 큰 수가 적힌 깃발이 있는 방향으로 수민이는 이동하겠다고 합니다. 자, 맨 처음 출발합니다. 4 마이너스 루트 2와 3을 비교해요. 4 마이너스 루트 2와 3. 한번 빼볼게요. 지금 잘못 썼네요. 여기 살짝 지우고 4 마이너스 루트 2에서 3을 뺍니다. 1 마이너스 루트 2죠. 이건 루트 2가 1보다 크니까 0보다 작아요. 어느 쪽이 큰 숫자냐? 오른쪽이 큰 숫자입니다. 그럼 수민이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수민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 11 마이너스 루트 5와 절대값 마이너스 2를 비교합니다. 11 마이너스 루트 2가 절대값 마이너스 2? 절대값 마이너스 2는 2밖에 안 되죠. 11 마이너스 루트 5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 알 수 있죠. 왜냐하면 11 마이너스 루트 5에서 2를 빼면 9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잖아요. 루트 85에서 루트 5를 뺍니다. 이번에는 왼쪽 숫자가 더 크네요. 왼쪽을 따라가요. 이제 초록색 깃발에 마주치게 되었어요. 루트 15 마이너스 4와 루트 14 마이너스 4입니다. 빼는 숫자가 똑같죠. 마이너스 4로. 그럼 결국은 루트 15가 크냐 루트 14가 크냐고 같은 의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수민이는 다로 가겠네요. 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진우의 경우는 작은 수가 적혀있는 깃발 쪽으로 가기로 했어요. 파란색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진우는 작은 숫자니까 처음은 왼쪽으로 갑니다. 루트 7 더하기 3과 루트 7 더하기 4인데 루트 7은 똑같네요. 그럼 결국은 3과 4를 비교하는 거죠. 당연히 3이 작은 숫자니 또다시 왼쪽으로 진우는 이동합니다. 마지막 1-루트 5와 마이너스를 비교를 해요. 한번 빼볼게요. 1-루트 5에서 마이너스 1을 뺍니다. 2-루트 5가 됐는데 루트 4에서 루트 5를 뺀 값이니까 0보다 작죠. 오른쪽이 크다는 거예요. 진우는 작은 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진우는 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